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 다시금 돌아주면서 지지받는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잘 날 수 있는 5가지 전략 종목톡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오늘장 20.58%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4분기 실적 영향입니다. 전년비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190%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하나오션 지분 7.3%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주가에 한 가지 트리거를 더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방산에 이어서 조선까지도 시너지를 낼 전망인데요. 사실 두 업종 모두 관세 안전지대로 보여졌던 것만큼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5.84%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일 로봇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8%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보유자분들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지금이라도 로봇주를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으로 접근이 가능한지까지 종목통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마트입니다. 7.5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희망퇴직 보상금 2천억 원이 넘는 이 추가 비용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3년 내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와 함께 밸류업 계획까지 눈길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당 최대 배당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이 자사주를 50% 이상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 엄청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APR입니다. 6.51% 상승 마감했는데요. 역시 실적이 발표됐죠. 화장품 디바이스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도 창사 최초로 4천억 원을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일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디바이스 쪽인 이 파마 리서치 역시도 희실적을 기록했지만 화장품만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화장품 디바이스 각각 따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DB하이텍입니다. 0.35%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올해 공장 가동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난해 IT 수요가 부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 쓰자 이구환신 정책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주문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실적 상승하고 있는 게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조기준 매니저 올릭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리뷰도 진행이 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급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준비되어 있고요. 이마트가 또 이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K뷰티도 짚어봐야 되겠죠. APR 거기에 플러스로 화장품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1월 달 공장 가동률이 현재 100%
차트 돌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DB하이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도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 플러스 또 실적도 2년 연속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OX 통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김흥태 매니저님, 그렇다면 현재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O를 던져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지금은 아니고. 신규 진입보다 기존 보유자들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종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실적이 좋은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우주항공과 또는 방산 분야 거기다 넘어서 조선까지에 대한 영역까지 뻗치다 보니까는 그만큼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뭐 19년도, 20년도부터 해서 최근 5년 동안 해가지고 1,40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15배 정도 올라왔는데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조선업을 다뤘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조정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만큼에 대한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만큼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리에서는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지금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차트 상에서는 가격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관점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두 분께서도 신규 진입은 좀 어렵다라고 보십니까? OX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기준 매니저님과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까?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던져주셨어요.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강세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오늘 시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오늘 시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또 다시 한 번 더 50만 원 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트럼프와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뭔가 좀 얘기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종전 또는 휴전 관련된 코멘트가 나타나게 되면 그땐 방산주가 한번 좀 심리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전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함께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하나오션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인수했다, 더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전망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좋은 걸까요? 일단은 이제 뭐 지분이 이제 정리되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 그룹이 이제 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호황기의 구조조정이 더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 지분 보면은 대주주 지분하고 외국인이 국민연금이 40% 정도 들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 45%예요. 그러면 거의 90%를 외국인과 기관이 들고 있는데 오늘 또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과 이제 개인들이 거의 안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만 원은 돌파할 것 같고 이제 더 갈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보면은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은 지분 비중 조절, 그러니까 너무 고가권이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사는 것보다는 이제 소규모로 해서 단기 차익을 조금씩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또 신고가를 경신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8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줬는데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도 김웅태 매니저 홀로 X를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께서는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추세 추종 자금이 붙기 때문에 신고가가 신고가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하나오션, 그다음에 오늘의 레인보우가 될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가 어저께는 밀렸지만 오늘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강한 것이고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다시 들어온 거라서 손절가 라인이 굉장히 짧습니다. 결국 오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당장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저가만 깨지 않는다라는 거 손절만 잡고 가게 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신고가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O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저가 부근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께서는 X를 던져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X 던져주셨을까요? 저도 뭐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두 분이 보수적인 성향인데 굉장히 오늘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도 뭐 당연히 뭐 50만 원 선까지는 바라본다라고 보고 있을 때 지금 자리에서 배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후속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업종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사실 지금 자리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그래봤자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수익을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한 37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워낙에 또 이제 선수 영역이다 보니까는 보유자들 영역이라고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외적으로서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필두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지만 이제는 두산, LG, SK텔레콤 이런 쪽으로서 이제 포스코도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로봇 종목들을 조금 더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올해는 로봇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이라서 부담이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물량이 좀 많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SPG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감속기 부분에서 본다라면 SPG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받으면 로봇은 무조건 물려도 가져가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해봐도 되고 오히려 SPG도 좋지만은 저라면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삼성전자 향해 들어가는 로봇 종목들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못 올라왔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엔젤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도 워낙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도 후발주자로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많은 지분을 또 확보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슈가 되는 만큼 올라왔지만 또 나중에 또 모릅니다. LG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또 두산에서도 또 로봇 섹터를 어떻게 투자할 방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로봇 관련주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O 의견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로봇주 내에서 현재 탑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까? 저는 뭐 레인보우가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보면 뭐 대주주 지분 삼성이 이제 50%를 넘게 60%를 들고 있고 우리 사주가에서 60% 들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8% 들고 있는데 제가 뭐 10%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가고 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가 신규 진입보다는 저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하이젠 RNM이 지금 액추에이터로서 뭐 10배가 올라왔듯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사면과 KNR 시스템, 그러니까 유압 관련 액추에이터, 전동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관련, 그러니까 그 감속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로봇의 핵심이었다면 지금 저는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결국에는 이제 감속기가 아니고 액추에이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게 유압 액추에이터와 관련해서 이제 KNR 시스템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조정 시 나오고 있는
있는 KNR과 그다음에 사면과 더불어 우리산업,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계속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큰 상승세를 보여준 이마트입니다. 오늘장에서 7.51%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배당금도 올리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SSG,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이쪽에서 고객 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졌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이마트 관련해서는 이가람 매니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물론 뭐 내일 당장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 상승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연간으로는 좀 잘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4분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연속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확인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과 배당으로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결국에는 주주한 채도 실적을 잘 내고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뭔가 모호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주가 상승은 결국 제한이 막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살 게 많아서 이런 관점에서 이마트는 X 의견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치나 정책으로 올라가는 건 단기성이다. 이 실적이 연속적으로 유의미한 좋은 결과치가 나와야 연속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마트 관련해서 O 의견 던져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마트는 대표적인 자산주입니다. 사실 그래서 장이 이제 자산주가 지금 현재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전혀 부각을 안 되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지금 이제 13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총이 1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산을 한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10배, 60만 원에, 50만 원, 60만 원에 거래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이마트인데 그만큼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조만간 이마트가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뭐 지분 18% 있는데 이명희 그 대표가 지금 현재 이제 10% 들고 있습니다. 결국엔 상속을 할 거고 이제 가장 저점에 상속할 텐데 제가 생각하면 이마트레더 이마트의 어떤 지분 가치, 땅값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엔 자산 재평가도 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이제 흑자로 굉장히 많이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스타벅스가 있고 이제는 이제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제 뭐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만 하더라도 이마트는 현재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 이마트가 지금 현재 다시 어느 순간 자산주가 올라갈 타이밍이 있을 거다. 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 이제 그런 타이밍이 나올 텐데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좋다라는 가정을 세워봤을 때 자산주가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이마트 관련해서는 이가람 매니저 홀로 X 의견 주면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APR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6.51%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APR뿐만이 아니라 파마리서치 또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좋다,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진율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유도 여쭤보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APR 관련해서는 두 분 O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홀로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볼까요? APR이 상장했을 때 엄청나게 뭐 인기가 있었고 이제 뭐 유재석과 김희선 뭐 이렇게 광고 모델로 인해서 상장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는 5만 원대에서 이제 박스권처럼 빨래줄처럼 엮여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붙잡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의 상승, 시세 상승과 더불어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갇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화장품 미용 관련주 중에 시총이 2조는 결코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결국에는 엄청나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면 외국인 지분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건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박스권 매도에서 박스권 상태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회사는 나쁘진 않는데 너무 이제 답답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요. 김응태 매니저는 O 의견 던져 주셨습니다.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에서 화장품에 대한 업종보다는 이제 피부 미용 쪽에 대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고, 이제 수익적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얼마 남지 않는 거는 다소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매출 구조가 꾸준하게 나와 있다라는 점을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NPR은 지금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성향을 갖고 있고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흐름이 가장 오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거의 반토막 이상 넘어가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모가 밑에서 밑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까지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매출 규조 또는 실적 발표가 워낙에 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거라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에 대한 APR에 대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북미 쪽에 대한 매출 구조가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면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 관련 섹터가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수출 지표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 모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PR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고환신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1월부터 굉장히 큰 주문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의 가동률이 100%를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O 의견 던져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이 이구환신 때문에 이제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그 전에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SIC가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SK에서 전력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에서 그러면서 이제 DB하이텍도 올라왔고, 또 중간에 이제 DB하이텍이 또 테슬라양 관련해서 RF 칩 양산 테스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 테스트 관련해서 테슬라양 반도체가 납품할 거다. 그런 재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자의 재료는 지금 현재 이제 이구환신이지만 그만큼 또 실적이 2천억을 넘어서고 있고, 이제 그동안 굉장히 잘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현재 1조 9천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1,900억에서 당기순이 2,300억 나오고 있는 아주 후실적의 회사이기도 하고, 테슬라양 납품과 이구환신과 더불어 또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들 열심히 담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향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반도체 이구환신 정책까지 모멘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이구환신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MLCC가 있을 수도 있고 온디바이스 AI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섹터, 종목 따로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 관련 쪽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중국에서 PC 판매량과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에서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사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 국내에서는 리노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실제로 글로벌 고객사가 있는데, 글로벌 고객사가 만든 칩이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통해서 실적 자체가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게 또 지금의 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고,
더불어서 증서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아마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온디바이스 AI에서도 수혜를 보는 업종으로서 아마 이 종목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과 관련된 인사이트까지 얻어보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 두 종목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DB하이텍 있었고요. 그 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마트 그리고 APR은 두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